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80에서 181페이지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P면 Q 이렇게 나와 있네요. P 화살표 Q. 선생님 벌써 읽어버렸다. 자,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P라는 명제 또는 조건이 있어요. 뭐 조건이라고 할게요. 웬만하면 조건을 쓰니까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생님 말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P라는 게 가정인데요. 이런 가정이 성립하면은, 이런 가정이 있으면은 그 결론으로서 Q가 나온다. 자, 이런 문장 관계에 있을 때 기호를 P 화살표 Q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자, 이런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자, 이 문장 구조에서요. x는 2. 이 식은 사실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의 조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x에 4 넣으면 거짓인데 x에 2 넣으면 참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x제곱은 4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문장도 사실은 조건이에요.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조건 두 개를 뭐뭇이면 뭐뭇이다 이런 관계로 묶어 준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각각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자, 이런 녀석을 기호로 나타내면은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먼저 나타난 이 녀석, 이 화살표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 문장을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묶어둔 거, 조건 두 개가 있는데 이 조건 두 개 묶어뒀는데 이런 녀석을 명제라고 할 수 있나요?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 그래요? x가 2이면, x가 2라면은 x제곱은 2의 제곱이 되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4가 돼요. x제곱은 4이다. 이 말은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결론이 실제로 도출이 되죠. 그쵸? 그 가정에 따른 결론이 맞을 때 이 녀석은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조건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 P면 Q이다. 이런 거는 하나의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맞는 경우를 살펴봐서 그렇지 x가 3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건 성립하지 않죠? 그쵸? 3의 제곱은 9니까 어찌됐건 간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니까 이 조건 두 개를 이렇게 이은 녀석은 하나의 명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정 결론의 내용은요, 사실 진리집합으로, 진리집합 간의 관계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밑에 다른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볼게요. x가 4의 양의 약수이면은 x는 8의 양의 약수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앞에 걸 P, 뒤에 걸 Q 하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P는 Q이다.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X 이제 변수가 사용됐으니까요. 둘 다 조건이에요. 그쵸? 둘 다 조건이야.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이 있겠죠. 그쵸? 첫 번째 문장의 진리 집합은요. 4의 양의 약수니까 1, 2, 4예요. 그쵸? 자, 두 번째 문장의 진리 집합은요. 1, 2, 4, 8이에요. 8의 양의 약수니까 어때요? 지금 P랑 Q의 포함 관계를 봤을 때 P가 Q에 포함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성립하는 겁니다. 참인 명제의 P는 Q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참인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4의 양의 약수면 당연히 8의 양의 약수겠지. 그치? 참인 명제의 진리집합은요, 항상 앞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으면요, 얘가 P면 Q이다 일 때 이 녀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싶어.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은 이 녀석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뒤에 녀석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은 그때서야 얘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그거 이용해서 우리 예제, 다음 페이지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자, x는 마이너스 3이면은 x제곱은 9 돼 있네요. 자, 앞에 걸 p, 뒤에 걸 q라고 했을 때요. 앞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 라지 p를 구해볼게요. 지금 이게 성립할 때 x 값은 몇 밖에 없어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외에는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x제곱은 9.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요. 네, 대입해서 이 x값을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 뭐뭐 있어요? 네, 지금 3도 있고요. 마이너스 3도 있죠. 그쵸? 이 두 개 말고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이 녀석, 뒤에 있는 녀석은 이 녀석 이렇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그쵸? 그러면은 P이면 Q이다도 성립하는 거예요. 얘도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X가 5의 양의 약수, 이걸 스몰 p, X는 5의 배수, 이걸 Q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보려면은 첫 번째 가정의 진리집합 구해볼게요. 5의 양의 약수 1, 5밖에 없네요. 그쵸? 자, 두 번째 뒷문장의 진리집합 Q는 5의 배수니까요. 5, 10 이렇게 쭉 나가네요. 그런데 지금 1이 없으니까요. P가 Q에 속하진 않죠. 그렇죠? 부분집합은 아니에요. Q가 원소는 많을지라도 포함하진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포함될 때에만 참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논리 구조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